나는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4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스노우폭스의 회장 김승호는 7가지 투자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 7가지를 통해서 저희 꿈을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왔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본인의 경험담을 삶의 철학, 지혜와 함께 잘 녹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원칙, 삶의 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의 목소리에 제 생각을 함께 담아 여러분들과 그 인사이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인격체다라는 부분입니다.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라는 것이죠.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몰려다니고요.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요.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까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는 떠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는 그 이자에 자식을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김승호 회장은 돈을 인격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일에 쓰인 돈, 이런 돈들은 다른 돈들을 또 데리고 주인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돈을 술집이나 도박이나 유흥, 쾌락에 사용하게 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어찌 보면 완전한 나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예측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맞을 확률이 100%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틀렸을 적이 훨씬 많을 겁니다. 김승호 회장 역시 어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책 그리고 강연을 들을 때면 왠지 본인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죠.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해요. 혹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안 한다라고 말해요. 자산이 생기면 하는 일은 2가지라고 합니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재투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임대소득이나 자산가치 상승분을 얻는 거겠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필요한 거는 그 회사의 배당 정책,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찾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적정 가격대를 찾는다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 고점을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 내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가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배당률을 보시고 뭔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타이밍에 조금씩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 아버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라고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복리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재테크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복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살이라도 일찍 할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단리로 받은 이자, 그리고 원금을 다시 합친 금액에 이자를 또 받는 구조, 이게 바로 복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워런 버핏 역시도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그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한 사람의 투자가로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으로서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17살 정도 때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고작해야 20살 후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주식 같은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들이 3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늦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의 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거는 수입의 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정규적인 수입보다는 일정한 수입이 품질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기업이 부도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같아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어떤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일정하게 돈이 얼마 들어오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얼마 정도 소비와 지출에 활용한다 라는 플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한철 하루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부러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한다면 그 회사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이 있다면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강사, 어떤 시즌이 있는 사업체, 운동선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정한 소득이 나오는 부동산,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 이런 쪽으로 빨리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인이면서 자기 개발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고 저는 이게 떠올랐습니다. 역시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 이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는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나 투자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투자 기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딘가에 써야 되는 돈인 거죠.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빼내야 되는 품질 낮은 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방향 예측을 잘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수익을 즐기고 있을 때, 모두가 수익을 권유하고 있을 때, 이때는 리스크가 왠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이죠.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즉 반대로 가라는 것이죠.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정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우량한 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거품은 어김없이 폭락을 낳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지나가면 또 봄이 오고 해가 뜹니다. 우리는 투자의 본질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읽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은 지극히 사랑합니다. 근데 남들에게는 매몰찬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내 사람은 금처럼 귀한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돈은 엄청나게 아끼는데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남의 돈에 대해서는 무심한 겁니다. 남이 돈을 쓴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서 비싼 거를 그냥 주문하는 거죠. 비싼 술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라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을 먼저 존중해줘야 하듯이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 배려심이 높은 사람이 장기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성공 철학서, 그러니까 부자들의 책을 보면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의 추월차선이나 MJ 드마코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추월차선을 놔두고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추월차선이라고 해도 일확천금을 얘기하는 한 달, 두 달 만에 복권 당첨, 대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쉬워요. 이익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돼요.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대에 부자가 되는 것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서 그 부를 계속 유지하면서 늙을 때까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그 이유죠.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부를 다루는 기술이 조금 부족합니다. 삶의 지혜 같은 것도 조금 부족하겠죠.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모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합니다. 근데 이 부라는 거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벽돌처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돈을 버는 기술,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 네 가지는 모두 별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꾸준히 이런 책들을 읽고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똑같은 책을 또 반복해서 재독, 삼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들은 계속돼서 휘발되는 경우도 많고 살다 보면 잊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구겨 넣어야 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도 빠르다라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네요. 여러분들의 자본이익이 회사에 나가서 혹은 일터에 나가서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날이다. 경제적으로 독립기념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승호 회장의 7가지 삶의 원칙 그리고 투자 기준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여러가지 생각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경험과 행동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